삼진이 명확한 줄 알고 볼을 던지려 했지만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 스트라이크로 판정하여 실망한 유강남은 후속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만들어 기계에 보복했다. 모든 이의 걱정거리였던 프레이밍 전문가. 유강남은 자동 볼 판정 시스템 ABS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안정된 리드로 무실점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KBO 리그 삼성과 롯데의 시범 경기. 이날 6번 타자로 출전한 유강남은 공격과 수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롯데 포수 유강남이 일선발로 나서야 할 상황에서 그는 반즈와의 협업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감독인 김태형을 만족시켰습니다. 이날 경기 이전까지 시범 경기 3경기에 출전한 유강남은 공격에서는 3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수비에서는 자동볼 판정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트질로 경계선에 걸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능력으로 유명한 KBO 리그의 프레이밍 전문가 유강남은 자동 볼 판정 시스템 도입 후에도 그의 프레이밍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회 말의 2사 1루 상황에서 유강남은 반즈가 던진 공을 잡아내며 로봇 심판이 볼을 선언했습니다. 유강남은 보더라인 안쪽의 스트라이크로 판단했지만 로봇 심판이 볼로 판정한 것에 실망했습니다. 결국 풀카운트 승부에서 후속 타자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로봇 심판에 대한 복수를 이뤘습니다. 이날 유강남과 함께한 선발인 반즈는 4이닝 동안 투구수 68개의 2피안타와 투볼 넷, 7탈 삼진을 기록하며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의 채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강남의 볼 배합은 공격적이었고 그의 프레이밍은 투수들에게 신뢰감을 줬습니다. 유강남의 안정된 리드 아래 롯데는 9회까지 삼성에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7-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의 도입이 유강남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좁지만 일관성 있다. 더 바빠진 80억 포수. 불만스런 최정, 첫선, 보인 ABS 플러스 피치클락 어땠나? 솔직히 타자로는 편해졌다. 투수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 포수라는 것은 특이한 위치다. 분명히 포지션 플레이어이지만 투수와 타자 사이에 위치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능력 평가는 자신의 타격 기록과는 별개로 투수의 기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투수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은 포수에게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4년 80억 원에 달하는 유강남의 몸값에는 20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장타력도 있지만 캐칭, 블로킹, 투수와의 소통 능력에 대한 호평이 더 큽니다. 올해의 시범 경기는 KBO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ABS 자동 볼 판정 시스템과 피치클락을 도입하여 치러지고 있습니다. 피치클락은 아직은 시범 적용이지만 어길 경우 경고가 표시되어 선수들의 기량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비 문제로 스프링 캠프조차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팀당 10경기로 제한된 시범 경기가 정규 시즌을 앞두고 치러지는 유일한 시험대입니다. 아직 한 경기만 치렀지만 생각보다 존이 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BS는 실측한 신장에 따라 타자마다 다른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존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날만 봐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유강남은 생각보다 존이 좁은 느낌이지만 같은 코스의 공은 끝까지 주지 않는다는 일관성은 있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유강남은 전날 5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모두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ABS의 스트라이크 볼콜이 의해서 3번 틀렸을 뿐만 아니라 오류도 있었습니다. 유강남은 우타자 바깥쪽은 좀 박하게 나오고 몸쪽은 후하게 느껴집니다. 존이 약간 비틀어진 느낌인데 기계마다 구장마다 존이 다르면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뜻밖의 지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피치클락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노하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투수가 공을 잡는 순간부터 돌아가기 시작한다. 파울이 나왔을 때 주자가 아직 제1루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도 내가 공을 주어서 투수에게 넘겨주면 그때부터 18초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투수가 너무 빠르게 준비하느라 경기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수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포수 출신인 김태형 감독은 포수의 경우 장비를 해제하고 나갈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경기 때는 유강남이 선두타자로 나설 때 김태형 감독이 심판에게 직접 문의하여 타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유강남은 일부러 좀 천천히 나가봤는데 심판분들이 포수는 좀 혜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포수 입장에서도 저 뒤에 숫자가 돌아가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 규난이는 템포가 빠르서 괜찮았는데 박진영은 거의 3에서 4초 정도 남았을 때 투구에 들어갔다. 그러다 경고를 받으면 흐름이 뚝 끊기는 느낌입니다. 유강남은 확실히 투수가 훨씬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봐도 스트라이크인데 볼 같은 경우다. 스트라이크 존 앞면 뒷면에 걸치는 것도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공의 회전이 좋은 백도어를 던지는 왼손 투수 같은 경우는 존 끝에 있어도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리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신수와 최정을 비롯한 몇몇 타자들은 ABS에 대한 부정적인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타자에게 타격 폼이란 게 있는데 가령 앞으로 숙이면서 치는 타자의 경우 불리할 수 있다며 걱정스러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나승엽, 윤동희 등 롯데 타자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했습니다. 윤동희는 몸쪽 높은 쪽에 뜻밖의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 말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선수는 피치 클락 역시 여유가 있진 않은데 적응할 만하다. 그런데 딴짓하면 바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ABS는 일명 로봇 심판으로 불립니다. 컴퓨터가 공의 궤적을 추적하고 AI가 스트라이크, 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은 이 결과를 입으로 전달받아 발표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MLB 조차 마이너리그에서만 시험 운용되었던 제도를 KBO 리그가 전격적으로 1군 무대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변화입니다. 퓨처스 리그를 통해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가 양팀 모두에게 공이 100% 일관된 존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키를 측정하여 S존의 상단과 하단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좌우 기준은 홈플레이트 크기의 약간의 확대를 적용하여 중간면에서만 스트라이크를 판정합니다. 이는 과거의 스트라이크 존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자 한 결과입니다. 피치 클락 또한 시범 운용되고 있습니다. 투수용 피치 클락은 투수 뒤에, 타자용 피치 클락은 중견수 뒤 담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 18초 안에 공을 던져야 하며 주자가 있을 때는 23초 안에 던져야 합니다. 타자는 8초 안에 타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고는 아직은 경기 중단으로 그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규정을 어기면 수비는 볼, 타자는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주자가 있을 경우 발을 빼거나 견제를 하면 피치 클락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나 투수판 이탈은 최대 3번까지 허용됩니다. 네 번째 이탈 시에는 주자가 세이프되면 보크가 선언됩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ABS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피치 클락은 아직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경기 시간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인을 잘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치 클락까지 도입하면 선수들에게 혼란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순용 SSG 감독도 생각보다 스트라이크 존이 크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높은 쪽 존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치 클락에 대해서는 경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걱정했습니다. 경기 시간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선수들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도록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